치료가 완성될 수가 있고 물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어느 나이에 언제쯤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게 100%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도 그 유전체가 어느 부분이 어떤 질병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건 연구가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네. 앞으로 그런 연구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한 2030년 정도, 앞으로 한 20년 정도면은 그와 같은 충분한 지식이 축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로는 전체 구도의 한 10% 미만 정도는 이런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인간에 대한 유전자 분석은 그렇고요. 혹시 다른 생물체들에 대한 유전자 분석도 시도가 되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지금 한 5천 종의 좀 생물층에 대해서 유전자 분석이 시도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인간 생활에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식량에 관련된 것, 쌀 또는 옥수수, 감자 이런 것들에 대한 유전자 분석 이미 끝났습니다. 또 네. 저희들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또 고추나 배추 이런 것들에 대한 유전체 분석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바로 얼마 전에 배추에 대한 그게 끝났다고 농진청에서 이게 발표한 것도 있고요. 이와 같이 이런 유전체 분석이 바로 그러한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그런 네. 지식을 제공하는 그런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소위 요즘 그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걱정을 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인류에게 큰 어떤 식량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기술로 여겨지다가 지금 또 굉장히 걱정스러운 기술로도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건가요? 위험한 건가요? 아니면 안심해도 먹어도 되는 건가요?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심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98년도 데이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2006년도에도 데이터를 WHO에서 보고서를 냈고 OECD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현재 이런 소위 LMO 또는 GMO라고 하죠. 이런 유전자 조작 농산물 이런 것들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하는 증거는 하나도 발견된 게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현재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환경론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러한 변형된 유전자가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데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가설에 입각해서 그런 우려를 하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그 우려는 현실적으로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한 LMO 또는 GMO 농산물로 인해서 생산될 수 있는 수확량 또 식량 문제 해결은 굉장히 인류에게 유익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방법 이외에는 농산물의 증산이라든가 획기적인 증산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따라서 이러한 기술은 당연히 도입돼서 활용되되 좀 더 좀 이런 환경 차원에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주의해야 될 필요는 물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요만한 호박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만하게 된 사례를 많이 보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환경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토양의 좀 변화 가능성이라든가 어떤 그 생태계의 교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떨까요? 그거를 제일 걱정을 하죠. 실제로 우리 인간이 지식으로서 알 수 있는 이 자연 전체에 대해서 인간이 알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자연에 해가 없을 것이다 함부로 말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예. 그게 이 생명공학과 항상 따라다니는 생명윤리 문제하고 항상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이 개구리가 이만해져가지고 쥐도 잡아먹고 이렇게 되면 어떨까 하는 걱정도 생기는데요. 옛날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아주 황소만한 코끼리만한 황소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끼리만한 황소가 만들면은 먹는 건 또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네. 또 이 배설물은 또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다 그러면 그게 반드시 인류에게 좋은 것이냐? 이건 또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아마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면은 그러한 것들은 이제 피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덜 먹고 덜 배설하는 큰 황소 이런 건 어려운 건가요?
자연 법칙이 허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 정보기술의 바이오 기술이 접목된 분야도 상당히 발달을 하고 있죠. 네. 가령 바이오칩이라든가 DNA 칩 같은 것이 그 예일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의 개발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바이오 칩이라든가 하는 거는 지금도 현재 많이 개발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여러 가지 질병의 그 진단 예측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이오 칩이라고 하는 거는 이만한 칩에다가 한 수만 개 정도의 그 DNA를 심어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그 어떤 병의 원인과 직접적으로 결합을 하도록 해서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 한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서 어떤 칩에다 떨어뜨려서 어떤 예를 들어 암이면 암, 어떤 류마티즘이면 류마티스, 당뇨병이 당뇨병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미리 진단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암을 진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매년 우리가 건강검진을 합니다만은 피 한 방울 가지고서 여러 가지 할 수만 있으면은 훨씬 간편해지고 아마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직 그런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지만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런 바이오칩 같은 것이 현재 있는 것에 거의 정밀도가 한 10배만 향상이 되어도 상당히 우리가 원하는 그 소기에 이런 난치병이라든가 만성질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진단 가능할 것이고 진단이 가능하면 아마도 치료법을 찾는 것도 그만큼 쉬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또 한 가지는 그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를 또 여쭙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우리나라 국민의 큰 자부심이었고 또 세계인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연구가 아무튼 불행한 일로 상당히 접힌 부분이 느껴지는 것인데 현재 그 줄기세포와 관련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줄기세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아주 뜨거운 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줄기세포의 가장 큰 그 걸림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그 윤리 문제 아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아줄기세포 그러면은 난자와 거기 그 핵에다 직접 집어넣어서 그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명체냐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해가지고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했는데 그래서 한때는 성체 줄기세포가 있어서 그 이런 윤리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성체 주기를 연구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